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오늘은 가슴이 따뜻한 시인 정호승의 현대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라면 아름다운 미소 또 햇볕을 좋아하겠죠. 자, 오늘 눈물과 그늘이 아름다운 이유인데요. 왜 그럴까요? 어렵고 힘든 삶의 소중함과 남을 배려하는 삶의 가치입니다. 눈물과 그늘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편안하고 쉬운 삶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많은 것들이 금전적인 가치로만 평가받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러나 시인은 그늘과 눈물을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그늘과 눈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배려심을 가지고 포용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겠지요. 각박한 세상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힘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눈물을 따뜻한 마음으로 닦아줄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늘과 눈물을 보이지 않는 가치를 노래한 정호승 시인은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이 없으면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뒷모습이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자,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자, 그늘은 아픔, 시련, 고통일 것입니다. 바로 은유법이죠. 자, 이 시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부정이 한번 나왔죠. 또 사랑하지 않는다. 또 부정이 나왔죠. 자, 없는 않는다는 이중 부정으로 우리 영어 문법을 배울 때도 배웠습니다만은 이중 부정으로 강한 긍정을 나타냅니다. 또 이 이중 부정이 없는 않는다 이런 형태의 이중 부정이 반복되면서 또 운율감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바로 이렇게 이중부정이 반복되고 있죠. 자,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시련과 아픔을 회피하는 사람, 시련과 아픔을 겪으려 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 사실은 시련과 아픔을 또 이겨냈을 때 더 큰 행복이 있겠죠. 자, 역시 이중부정으로 강한 긍정 또 운율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자, 이 부분은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되었다. 결국 남의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뜻이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은 배려심이 있고 이해력이 있고 포용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자, 햇빛도 이건 밝고 기쁨, 행복이라 생각할 수 있죠. 그늘은 어두움입니다. 아픔이고 불행이죠. 바로 시련이었다, 그죠? 자, 그런데 어두움은 이 밝음을 더욱더 두드러지게 해주죠. 그 햇빛의 가치를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자, 햇빛과 그늘의 대조를 통해서 오히려 햇빛이 강조되고 있죠. 자, 얼핏 이런 생각이 나나요? 자, 이런 그늘을 어려움을 겪고 얻은 밝음, 어두움을 겪고 얻은 밝음, 아픔과 불행을 겪고 얻은 기쁨과 행복이니까 고진감래라는 한자 성어가 생각이 나서 적어봤습니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자, 나무 그늘에 앉아. 그늘이 있기 때문에 햇살이 더욱더 아름답다는 것이죠. 자, 그늘 때문에 세상이 아름답다. 자, 서리법이죠. 또 근데 영탄법도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만약에 물음표가 있다면은 서리법이 되겠죠. 느낌표가 있다면 영탄법이 되겠죠. 자, 물음표도 느낌표도 아닌 온점을 찍음으로써 서리법과 영탄법으로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그 햇빛도 더 밝은 것은 어둠이 있기 때문이다. 자, 그늘을 사랑하는 사람의 아름다움입니다. 뭐 잘난 사람으로만 세상을 살 수는 없죠. 그 잘난 사람이 더욱 잘나 보이는 것은 선생님처럼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이겠죠.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자, 슬픔과 고통이죠. 역시 이중부정으로 강한 긍정을 나타내고요. 온율감을 나타냅니다. 이 않는다도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 놓쳤네요. 없는 거 않는다 있죠.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자, 슬픔과 고통을 겪으려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슬픔과 고통을 피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역시 이중부정입니다. 나는 한 방울의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자, 한 방울의 눈물, 남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배려심이 있고 이해력이 있고 포용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앞에 밝음도 어둠이 없으면 밝음이 아니다. 이 구절하고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죠. 자, 기쁨과 사랑의 기쁨을 눈물을 통해서 결국은 기쁨은 더 드러나게 되죠. 자, 기쁨과 사랑의 가치를 드러내는 게 바로 눈물이다. 그죠? 자, 대조입니다. 그죠? 사랑도 눈물이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자, 이것도 사랑과 눈물이 대조되면서 더욱더 사랑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서리법이고 또 의미 강조, 앞에 설명한 거 똑같습니다.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배려심이 있고 포용력이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겠죠.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자, 서리법이고 영탄법도 가능하다 했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물음표나 느낌표가 있다면 서리법이나 영탄법으로만 볼 수 있겠죠. 자, 눈물을 사랑하는 사람의 아름다움입니다. 보니까 1년과 2년이 서로 또 대꾸가 되고 있죠. 뒤에 문제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고요. 마음을 담은 서정시고요. 사색적, 생각을 했다는 뜻이죠. 고백적이고 자기 마음속의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다. 또 상징적입니다. 자, 왜냐하면 눈물이 시련 고난도 되지만은 또 배려심, 포용력도 되잖아요. 같은 시어가 다양한 의미를 가져주실 때 바로 상징이 됩니다. 주제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그들과 더불어 사는 삶의 아름다움입니다. 타인의 고통과 슬픔에 대한 연민과 공감의 소중함, 결국은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 때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특징입니다. 일상적 시어를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반복법과 대꾸법, 1년과 2년이 대꾸가 됩니다. 서리법을 사용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영탄법으로도 볼 수 있다 했죠. 이중부정, 일행과 이행, 발행, 구행 등 이중부정을 사용해서 강한 긍정과 또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조적 시어를 사용하고 있죠. 햇빛과 그늘, 눈물과 기쁨. 자, 이런 대조적 시어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뭐 있는가? 가로 끝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 우리 앞에 같은 부분이 반복되면 도운이고 뒤에 같은 것이 반복되면은 가군이 되죠. 가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군은 위율에 해당됩니다.
이 시에서 이중부정이 쓰인 것을 찾고 그 효과를 말해보자 합니다. 자, 일행, 이행, 발행, 구행인데요. 강한 긍정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니까요. 화자의 신념을 부각하고 있고요. 또 시의 리듬감을 줍니다. 또 변화를 주어 표현의 참신성을 또 높여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약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의 시어가 다양한 의미를 담을 때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이 시에서 상징적 시어에 해당하는 것을 찾고 그 의미를 말해 보자 합니다. 그늘과 눈물인데요. 그늘, 슬픔과 고통, 시련, 좌절의 부정적 의미로 쓰이죠. 자, 쓰이지만 이러한 아픔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이 그늘과 눈물은 동정심, 이해력, 포용력 등의 의미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부정적 의미와 또 긍정적 의미로 파악이 되죠. 자, 하나의 시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가 바로 상징이 됩니다. 햇빛과 그늘, 사랑과 눈물의 의미 관계와 의미를 말해 보자 합니다. 햇빛은 밝음, 그늘은 어두움이죠. 사랑은 아름다움, 눈물은 아픔일 겁니다. 자, 그런데 햇빛이 밝은 이유는 어두운 그늘이 있기 때문이고, 사랑이 아름다운 이유는 아픔의 눈물이 있기 때문이죠. 자, 대조적 시어를 통해서 아픈 눈물과 어두운 그늘의 소중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의 표현법을 한번 정리해보자 했는데요. 은유법, 그늘과 눈물이 슬픔, 시련, 고통, 또는 그늘과 눈물이 동정심, 포용력, 이해심의 뜻으로 쓰이죠. 요렇게 쓰일 때, 또 요렇게 쓰일 때 은유가 되고요. 물론 슬픔, 시련, 고통, 동정심, 포용력, 이해심 이런 뜻을 다 갖고 있으면 상징이 되겠죠. 자, 원관념이 배제된 은유법이 되고요. 자, 이 시에 또 서리법도 나오는데요. 의문의 형식으로 강조하고 있지요.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자, 이런 부분이 서리법이 되고요. 또 영탄법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마침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가가 반복되면서 또 생기는 운율, 가군이 형성된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의 운율 형성의 방법을 한번 말해보자 했는데요. 자, 1년과 2년의 구조가 대꾸가 됩니다. 대꾸는 유사한 형식이 반복되는 것이죠. 특정 식구가 또 반복되고 있고요. 음이 가로 끝나는 가군이 또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운율을 형성하면서도 결국은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느낌을 이 시의 형식으로 표현해 보자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오늘 정호성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공부해 봤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